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돈 벌고 성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말 주도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 기술은 바로 세일즈입니다. 나는 판매업 종사자도 아닌데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일단 세일즈라고 하는 이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일즈업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심지어 본인이 세일즈업에 종사하고 그 길로 돈을 많이 버는 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녀한테 이 일을 시키겠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이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의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일단 사람들 자체도 세일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땡땡팔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제 인식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 팔이, 뭐 중고차 팔이, 보험 팔이. 그러니까 팔이라는 건 사실 그 직업을 되게 낮추어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나를 보면 소비자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얻은 굉장히 불쾌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 휴대폰 사러 갔다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요금을 속인 거예요. 연세 있으신 어르신한테 요금을 속였고 이제 항의하니까 일주일 있다 오세요 했는데 일주일 있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거를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을 지나게 만들어버린 거,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굉장히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휴대폰 매장에 화재, 방화를 일으킨 그런 사건을 제가 보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직업 윤리적으로 봤을 때 개판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을 소비자들이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팔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보험도 그런 것 같아요. 보험도 가입할 때는 보통 가입하고 직후에 보험이 필요한 경우는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보험을 내가 막상 찾으려고 했을 때 처음에 내가 얘기 드린 거랑 다른 경우가 많고, 아니면 판매한 사람이 그때까지 대부분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일즈업 자체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업이든지 그 일에 양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런 거는 세일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고, 세일즈업이라고 하는 그 업 자체의 속성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일즈의 정의가 뭐고, 왜 우리가 세일즈를 배우고, 세일즈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익혔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일즈는 판다예요. 맞아요? 판매한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이제 개념의 세일즈인 거거든요. 세일즈인 거고요. 얼마 전에 제가 외국의 대학생이 그런 영상을 찍은 걸 봤어요. 국내 대학에서는 이 세일즈 스킬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의 대학에는 세일즈 능력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기술이 세상에 나와서 빛을 발하려면 누군가한테 이거를 팔 수 있어야 돼요. 판매. 팔지 않고는 이 기술이 세상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돼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대표들의 경우에는 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본업에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사실은 훨씬 중요한 게 이 판매 능력이라는 거죠. 판매 능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직원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거, 아니면 또 고객들,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어떤 내 확신과 믿음으로 고객들을 설득해서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거, 아니면 또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어떤 비전을 믿고 그 방향에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설득이거든요. 설득. 근데 세일즈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은 10배 법칙의 저자인 그레이크 카도니 쓴 Sell or Be Sold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판매가 아니라 세일즈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어떤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세일즈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판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브라이언 카더는 세일즈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세일즈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믿음,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의 믿음에 따르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것도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진단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만약에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사실 자기가 진짜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 마음이 있고 이게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한다면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을 당신이 결제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만 주면 사실 고객이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소통하는 거죠. 의사소통을 해서 이 사람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두려움이 뭐고, 거절하는 것도 이유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거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두려워하는 그 한 가지를 해결해주면 고객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면, 그리고 이게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구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하고 소통하는 능력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을 돕는 거라고 해요. 돕는 거. 고객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을 돕는 것, 이게 세일즈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과정에 세일즈를 주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give rule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고객한테 우리가 주는 행위, 이런 거를 세일즈라고 한다. 그리고 도와주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고객을 이끌어가는 거. 근데 인생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판매원이 아니라고 해도 회사에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를 내가 어떤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프로젝트,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프로젝트에 설득해서 여기에 인력과 시간과 자본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 이것도 세일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동료들이 함께 동조하도록 설득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다 세일즈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일즈맨이 아닌 사람이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핑크의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에 보면은요, 제가 아까 10년 동안 학원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의도하지는 않았고, 저도 그때 그게 세일즈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도 계속해서 10년 동안 제가 학원하면서 했던 게 세일즈 작업이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저를 찾아와요. 그럼 그분들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이 교육으로 아이들이 더 좋은 미래, 아이들이 더 좋은 삶을 살도록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저의 믿음으로 고객을 설득하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요. 우리 애가 과연 잘 따라올까? 과연 여기서 공부하면 그동안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될까? 그 사람은 진짜 어떤 걱정거리를 찾아내서 소통을 통해서 그런 걸 찾아내고, 제가 고객을 돕는 거, 판매를 했지만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과정이 한 번에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됐을 때 클로징해서 등록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판매원이 아니라도 생각보다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세일즈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 핑크 책 얘기하다가 교사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거, 의사,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에 돌아가서 식습관과 건강 습관을 개선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하는 거, 의사도 세일즈맨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업 대표, 고객, 직원, 투자자 다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훨씬 이제 넓은 의미의 세일즈로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업을 들어갈까요? 보통 사람들이 세일즈라는 업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개념적인 사고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통념적인 사고를 말하고요. 직관적인 사고라는 건 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판단하고 내가 관찰하고 어떤 내 경험에 의한, 내 어떤 판단에 의한, 내 느낌에 의한 그런 결정을 직관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 세일즈를 한다. 가장 많이 세일즈업에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멘트가 월천이에요. 누구나 월천만원, 월천여의 꿈을 이루세요. 심지어 공기업인 우체국에서까지 연봉 1억의 꿈을 이루세요라는 그 현수막을 걸어서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리크루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일즈에 들어가는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돈이 채워지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고 나옵니다. 왜?
내가 들어간 목적이 돈인데 돈이 안 채워지면 빨리 털고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생에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아까 제가 세일즈맨이 어떤 일이라고 했죠? 주는 것, 돕는 것, 설득하는 것. 설득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일단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의사소통을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걱정들을 제거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이런 걸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일즈라는 업에 들어가서 이 월천이란 돈을 버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거 절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간 목적이 오직 돈이었기 때문에 이 돈이 안 되면 사실은 빨리 포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지금은 세일즈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세일즈라는 걸 제가 배워야 돼.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내가 앉아서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의 능력만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설득하고 그런 방식의 세일즈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일즈라는 업에 들어갔을 때 저의 직관은 이랬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학원을 작년 8월 말에 그만두고 나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야기는 좀 길어서 제가 패스하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미래의 삶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학원장이 아니 인간 좋은 숙으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교육업도 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학부모 대상 교육도 했고 아니면 제가 했던 그 학원업에 대한 이제 그런 뭐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도 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제가 대행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하나 얻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뾰족한 세일즈 능력이 없이는 세상에서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 세일즈 능력이 없으면 절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진짜 경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던 방식은 대부분 고객도 소개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저한테 사실은 자산이었거든요. 소개를 통해서 대부분 계속 신규 원생이 유입되니까 아니면 제가 썼던 블로그 보고 유입이 되니까 그때는 자산이었는데 학원장 타이틀을 떼고 동네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나와서 저라는 인간 좋은 숙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 저는 그냥 뭐 아무런 존재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이 지금 티끌 같은 상태로 다시 생존하려면 진짜 다시 밑바닥이다 생각하고 다져가야 되는 기술이 뭔가를 봤더니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세일즈라는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전에는 제가 교육을 통해서 이론으로 책으로 막 강의로 되게 많이 들었는데 강의로 듣는 건 반쪽짜리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론 교육마저 안 듣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배우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배웠으면 반드시 현장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막 부딪히고 실패하고 하면서 얻는 그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기술을 세일즈라는 이 진짜 기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육만 들어서는 진짜 반쪽짜리도 안 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직관은 경험을 통해서 내 반쪽짜리 기술을 완성해야겠다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그 이제 업에서 세일즈업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세요? 왜냐면 이전에 저의 커리어를 봤을 때 뭐 영어 학원장이었고 제가 또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책도 썼던 작가고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세일즈라는 이 일은 격이 좀 낮은 일이야. 그렇게 수준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일이 아니야. 물론 돈은 좀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일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이 없는 상태로 누군가 저 사람이 이런 일을 왜 하지라는 의문을 가지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대로라면 뭐 돈을 벌려고 들어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근데 저의 경우에는 왜 세일즈를 배우고 싶냐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더라고요. 이전에 학원장 시절에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때는 자랑스럽고 한때는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한때는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제가 살았던 곳은 굉장히 이제 온실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겪었던 어떤 어려운 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세상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의 뭐 이거는 힘들었어요 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저는 온실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렇게 프레질한 상태로 세상에 나와서는 아무짝에도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조금 저를 더 안티프레즈란 사람, 의도적으로 조금 더 저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를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도 한 거죠. 왜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의 과거의 작은 성공들을 다시 해석하게 됐는데, 인생의 30 중반, 40한 초반까지는 제 인생이 제가 의도하는 대로 정말 쫙쫙쫙 잘 풀렸어요. 이게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실력이 됐고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왔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건 되게 위험한 착각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생각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운이라는 게 저와 함께 했던 건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그 운이 계속 반복되진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언젠가 이 운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자기 실력으로 생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력으로 생존한다고 하는 거를, 실력으로 생존한다는 게 뭐냐면 이전에 제 어떤 그런 경험, 과거에는 그게 저한테 자산이었던 이 경험들을 싹 비우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을 제가 싹 비워내고 여기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어떤 도구로 제가 사용되기 위해서 다시 저를 사실은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가수 김민우 씨가 쓴 나는 희망을 세일즈 한다? 이제 그 책에서 읽었는데, 김민우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성공하고 잘 나가는 가수로 살았는데 그분의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분의 인기가 사실은 굉장했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했던 가수분이고, 근데 3개월 동안에 이 반짝 자기가 되게 인기가 있었고 군대를 갔대요. 군대 갔다 돌아와 보니까 세상이 너무 달라졌고 더 이상 자기가 이제 가수로 재기에 성공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론적으로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옛날에 그런 자기의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이제 시작하시게 된 그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작은 성공이라고 해도 우리가 인생에 한 번만 성공하고 그 한 번의 성공을 죽을 때까지 우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이 성공을 발판 삼아서 또 다시 성장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인간은 성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더 이상 거기에서는 사실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의 본능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본능 자체가, 우리도 아이들한테 어떤 거가 좋은 삶이다라고 자꾸 가르치나 보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뭐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삶, 안정이라는 게 뭐예요? 안정이라는 건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변동이 없다. 근데 이 변동이 없는 건요, 어떤 거냐면 변동이 없다는 건 성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체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정체되어 있는 삶은요, 성장이 없는 삶이고 결국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치열하게 이것저것 해서 자꾸 이제 뭔가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전략은 오로지 열심히 하는 거였는데 열심히 하는 전략만으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어느 순간에는 문득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나? 두려움과 공허함이 사실은 이 널뛰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전에 안전지대에 머물면 안 되고 나와서 새로운 거 도전하고 경험하고 시행착오 겪고 다시 뭔가 배우고 깨닫고 다시 또 성장하고, 이거를 무한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세일즈를 제가 왜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게 좋은 거라고 믿어요. 안정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정적이라는 건 변동성이 없다는 거고요. 변동성이 없다는 건 매일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팀 페리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의 반대가 뭔지 아냐고. 행복의 반대? 불행인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행복의 반대가 지루함이라고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안정적인 삶, 변동성이 없는 삶. 이 삶은 결론적으로 성장도 없고 지루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이 안정적인 삶이 성장이 없고 변동이 없고 지루한 삶, 불행한 삶. 여러분이 원하는 게 불행한 삶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삶의 끝에는 우리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이 불행이라는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일즈를 왜 해야 되냐면, 세일즈라는 업은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만나는 고객이 달라지고요. 매일매일 나한테 어떤 일이 오늘 닥칠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변동성, 정말 많은 거절, 그리고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 세일즈예요. 그럼 도대체 세일즈를 왜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일즈라는 건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달라요. 그리고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매월 초가 되면요, 모든 게 리셋돼요.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매일매일이 이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날이고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업을 하는 동안 진짜 많은 거절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절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성공이라는 걸 하려면 사람들은 성공이 되게 뚝딱 떨어지고 되게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그 월천만 원이란 멘트를 너무너무 많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써서 사람들이 많이 듣다 보면 이게 되게 쉬운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월천이라는 돈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지 않아요. 제 주변에서 정말 뭐 월천 이상, 억 이상을 버는 분들도 있지만 그 모든 분들이 쉽게 돈 벌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7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돈을 못 벌었어요. 심한 분은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 그동안은 먹고 살았다 뿐이지 뭔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라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월천이라는 건 사실 마케팅 멘트거든요. 사람들한테 궁금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호기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고 싶게 만드는 거지, 이 월천이라는 게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월천이라는 멘트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월천이라는 멘트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들어가면 갑자기 월 1,000만 원을 버나? 근데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서 한 번도 나는 1,000만 원은커녕 500도 못 벌어보고 300도 못 벌어본 사람이 어떤 직업에 들어갔다고 갑자기 그렇게 돈을 버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그렇게 현혹하나 보면요, 무슨 뭐 이렇게 폰지 사기라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죠? 뭔가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이제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뭐 다단계 돈 사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업에서 이런 일이 사실은 가장 마케팅 멘트로 많이 쓰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모든 세일즈업에서 이 월천이라는 걸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익숙하고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월천 버는 사람이 많은지 못 버는 사람이 많은지. 물론 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면요, 그때부터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일단 월천 버는 사람이 아니면 내 주변에 월천 벌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는요, 진짜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어떤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그거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젠슨 황이라고 엔디비아 대표이시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한 번만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똑똑한 사람도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번만에 시장에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놔서 그거 하나로 홈런 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막 한 달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홈런 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무수히 많은 실패와 좌절과 다시 일어서는 그런 어떤 그런 강한 멘탈이 필요한데,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실패했을 때 빨리 털고 일어나서 다음으로 나가는 거. 실패했을 때 그 감정에 빠져서 막 곱씹고 생각하고 다시 내가 왜 그랬을까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털고 나가서 그 오히려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더 높이 내가 뭔가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잘했거나 실패 경험을 많이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실패했을 때 실패를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공부를 잘한다는 건 실패의 경험이 적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한 번의 실패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왜냐면 그동안 실패라는 걸 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실패한다고 내 인생이 이 한 건의 실패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분명히 여기에서 내가 얻는 배움이 있고, 여기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나는 다시 또 행동할 수 있고, 여기서 얻은 배움으로 내가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로 나는 어쨌거나 실패해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고, 나는 분명히 다시 행동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사실은 성장하고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실패를 안 해본 사람들, 특히 공부를 잘해서 뭔가 인생에 그런 실패와 좌절이 없었던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그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젠슨 황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를 잘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한 번만에 하는 성공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실패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실패라는 걸 많이 내가 경험하면서 여기에 내가 단련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 뭔가를 내가 하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 내 아이디어가 나는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세상에 내놔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내 생각처럼 사람들이 막 기다렸던 상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시장에 일단 내놓은 다음에 빨리빨리 수정하면서 그런 걸 바꿔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특히 잘 했거나 뭔가 이렇게 학위 이런 시스템에 많이 올라탔던 사람들의 부작용이 준비가 너무 길어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라는 생각을 하고 길게 준비했는데 막상 그 상품을 내가 내놨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 너무 이게 좌절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빨리 시도하고 실험하고 빨리 실패하고 시장의 반응을 받아서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시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많이 실패해야 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업이 세일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사람이 깊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과 많이 접촉하면서 많은 문제를 겪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과 학원 운영하면서 자영업을 하던 시절, 어떤 시절에 제가 그래도 더 단단했나를 보면 회사 일을 하던 시절보다는 자영업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고객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시달리고 해결했던 제가 훨씬 더 단단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겪은 문제, 그 사람이 겪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겪은 진상 고객의 수만큼 그 사람은 단단해지고, 그 사람은 그만큼 좀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그런 사실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업이 세일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일즈 능력 하나를 갖추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되고요. 왜냐면 소통하는 능력이 내가 뛰어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능력을 하나 갖추게 되면 어디 가서도 여러분이 굶어 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뭐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도 저는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저희 멘토님께서 가르쳐 주신 콜드콜 기술을 가지면, 이게 사실은 제가 뭐 어디 매장에 속해서 어떤 무형상품, 유형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무형상품을 팔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면, 심지어 제가 방구석에서도 얼마든지 고객을 만들고 얼마든지 제가 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돈과 성공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세일즈다. 근데 제가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세일즈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배울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직감적인 거고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멘트만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세일즈는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멘트만 배워서는 안 돼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세일즈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졌고 어떤 심리,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가 배운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심리를 사실 말로 가르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건 분명한 건 세일즈라는 건 배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기술. 배울 수 있는 기술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책으로만 읽거나 이론으로만 배워서는요, 이 반쪽짜리 지식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고,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깊게 깨닫고 깊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인생은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원하던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저의 모습은요, 30 후반에 제가 학원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학원을 평생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그래서 이제 같은 건물 5층에서 학원 운영을 하다가 뭔가 그 재계약 때마다 계속 월세 올려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같은 건물에 이제 상가를 샀어요. 왜냐면 평생 할 거니까. 월세 내는 것보다, 은행 이자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학원 할 거니까, 평생 학원 할 거니까 상가 사서 내 상가에서 월세 걱정 없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평생 할 거라는 그 학원을, 제가 학원을 이제 이전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 학원 이전해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학원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때는 이게 맞았는데 저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저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맞았는데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인생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제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끝이 언제가 내 인생의 끝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사실은 모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항상 주시는 말씀인데,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죽음이 나에게 가깝다, 가까이에 있다. 그럼 죽음이 여러분한테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 개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과 통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서 직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려면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과 어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쫓기듯이 매일 해야 되는 일을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어떤 일을 계기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맞나? 근데 그 진짜 원하는 삶이 맞나라는 의심 자체를 사실은 우리가 안 해보고 살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 사는 게 다 비슷하고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세상에 원래라는 건 없어요. 저 역시도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라는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톱니바퀴를 누르면서 열심히 그 안에서 바쁘게 열심히 사는 그 전략으로 살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저도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저도 사실은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을 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를 보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형태가 뭐가 됐던 간에 상관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얻어지는 기쁨과 보람이 가장 크고요. 그런 일을 했을 때 스스로가 되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확신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했는데, 인생을 여러분이 일단 저는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이 세일즈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삶이 항상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고 지금 나는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조차를 생각을 못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원하는 걸
찾는 것도 어려운데요. 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려면 사실은 진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한 번만에 얻어지는 큰 성공은 없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을 얻어가는 과정에 용기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 세일즈라는 기술이 제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면 이 삶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여러분의 든든한 어떤 여러분만의 무기가 되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제가 세일즈가 무엇이고 세일즈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세일즈라는 기술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